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마침 주가가 조금 올라서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오르는 쪽으로 가지고 있다가 조금 이제 손해를 갖다 보신 분들이 만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15일마다, 보름마다 이렇게 제 카페에서 전망을 하는데, 10월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폭락이 멈추고, 조금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갖다가 하다가 이제 오를 것이다 하는 이제 전망을 갖다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카페 회원들은 이렇게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참고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제가 여기서 환율에 대해서 이제 쭉 개괄을 갖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오르면은 이제 어떻게 되고 오르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어떤 강의 내용 이제 포함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 이제 몇 가지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하고 이제 재정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의 화폐는 일단 미국 달러와 교환 비율을 갖다 이제 결정을 한다. 이 재정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달러 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일본 엔화나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통화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따로 이제 시장이 있어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미 달러 환율 간의 어떤 이 비율, 이 자체가 이제 바로 이 환율이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재정 환율이라고 이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올라,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절하가 되면은 이제 물건이 잘 팔리고, 해외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달러를 갖다 많이 이제 뿌리고 가죠. 뿌리고 가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달러의 공급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달러 공급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 시장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달러의 이제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평가절하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절상이 된다 하는 이제 자연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그런 어떤 자율적인 이제 변동 과정, 그리고 이제 이 균형을 갖다 이제 향해서 나가가는 어떤 큰 힘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은 이제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 경우 그 나라에서 달러로 이렇게 어떤 경제 행위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환전을 갖다가 해서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환전을 갖다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이 통화를 갖다가 많이 찍어내는 것과 이제 똑같은 이제 효과를 갖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달러가 많다고 해서 그냥 이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것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세리터리스 페리버스라고 얘기한 다른 것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서 이걸 갖다 환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통화 증발 요인이 되죠. 그리고 반대 적자 나라에서는 이제 달러가 이제 없어서 이제 고민이 되게 되므로, 항상 이제 경상수지 흑자국은 적자국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달러를 갖다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얘가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이제 경상수지 이제 흑자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 경우 이 흑자들을 갖다가 바깥에 이제 국민들, 요즘 이제 요커라고 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경상수지 이제 관계고, 미국의 이제 어떤 뭐라고 그래, 트레저리 빌, 국채를 갖다가 이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서 이제 달러를 갖다가 이제 보내죠. 보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갖다가 바깥으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국내에서 다 바꾸게 되면은 이제
통화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대부분 경우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서 바깥에 어떤 그 자산 보유국이 되면서 이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또 내보냄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갖다 통해 가지고 경상수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또 자본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제 뭐랄까 균형을 갖다가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경상수지라든지 자본수지라든지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는 제로입니다. 제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밸런스를 갖다 이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균형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항상 그렇게 되질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과정을 갖다 거쳐서 이 균형에 이제 이르게 된다 하는 이제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증권 방송이고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식 증권 관계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주가에 그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과 주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나라 자체의 이제 국력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상태, 그 시점에서 어떤 상태를 갖다 또 말해준다고 이제 볼 때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당연히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겠죠. 하락을 하게 되고 환율이 그 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원화 같으면 이제 평가절하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이 환율이 평가절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상승되고 이제 평가 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해서 힘이 이제 더 생긴다는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금융시장,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떤 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어느 한쪽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날의 그 어떤 주가와 환율은 거의 이제 동시간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어떤 그 이펙트를 갖다가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이제 그 바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이제 크게 해서 1,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500원이 됐다고 이제 하면은 그 1,000원으로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바꾸게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1대 1,500이 되면은 그것보다 이제 훨씬 3분의 2 정도밖에 이제 60몇 달러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투자가 이제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그 반대로 환율이 이제 평가 절상이 되면은 원화로 이제 조금 더 많은 달러를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제 늘어난다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새로 이제 요번 주에 이제 말씀드릴 환율에 관한 것은 그러면 이제 환율에 그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인들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은 그 것들이 그러니까 마치 주가처럼 이제 조금씩 다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따져보면은 사실 이제 경기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면은 경기가 제일 크게 이제 작용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경상수지,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뭐 물가 이렇게 이제 같이 다 이제 되는 건데 이제 물가, 이자율, 통화 이런 거는 이제 그 하나라고 이제 본다면은 이제 같은 요인이다. 한 세트다라고 이제 보면은 원화 대 달러 이제 달러분의 원화는 한국의 성장분의 미국의 성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의 이제 성장이 이제 늘어난다. 달러가 이제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그 대미 달러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가절상이 아니라 이제 평가절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두 나라 간에 이제
요 대미 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달러와 이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성장분의 미국 성장. 그러니까 미국 성장이 이제 늘어나게 더 우리나라보다도 더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그 달러가 더 스트롱 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상수지. 두 양국의 경상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연적으로 이제 그 평가 이제 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크게 이제 그 영향을 딱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자율입니다. 그 각국의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연 10%고 미국이 1%라고 하면은 각국에 있는 돈이 그러니까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 얘기겠죠. 자본 자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돈들이 높은 이자를 갖다 찾아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연히 이제 그 평가 이제 절상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관계.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뭡니까 이 뒤죽박죽이 된 이제 상태보다도 요렇게 이제 하나씩 따져볼 것 같으면은 이 어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 어떤 요인들을 갖다가 끄집어내기가 이제 굉장히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을 갖다가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지난 뭐 몇 년 동안 이런 이제 기사를 갖다가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TV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봅니다만은 경상수지가 몇 달째 혹은 몇 년째 해서 계속해서 흑자를 갖다가 지속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뉴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들으면은 무언가 이제 요인이 있겠구나. 그 중에서도 이제 환율에 어떤 영향이 이제 환율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갖다 미쳤을까 혹은 영향을 갖다 미칠까 하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적정한 가격보다도 원화 즉 환율이 이제 평가 절하가 돼 있어 가지고 경쟁력이 이제 많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달러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죠. 달러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돼서 달러화가 이제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되죠. 달러화 가치가 하락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원화가 이제 평가 절상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몇 달째 혹은 몇 년째 계속해서 이제 흑자를 갖다 지속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장적으로나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대부분 경우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이렇게 요즘 뭐 불황 이제 많이 얘기를 갖다 합니다만은 자기 나라 통화를 그러니까는 돈을 갖다가 가급적이면은 싸게 해서 수출을 갖다가 많이 해서 어떤 경기를 갖다 부양하고자 하는 어떤 이 심리 욕구를 갖다가 다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 환율을 갖다 낮게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평가 절하를 갖다 자꾸 시키려고 이 노력들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시장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결정이 되는 것은 달러가 그러니까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달러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 압력을 갖다 받게 되고 이래서 이제 이 원화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어떤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하나지만은, 서프라임 모기지 론 이제 이후에 미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가 했다고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신용도를 갖다 따지지 않고 미국의 이제 회사채라든지 기관채라든지 뭐 은행채라든지 이런 것 갖다 무조건 이제 미국 정부에서 통화당국에서 이제 사면서 매입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무제한으로 푼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통화를 갖다가 많이 풀게 되면은 어떤 시장에서는
이 어떤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통화의 이제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가격이죠. 통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자율이 하락이 되죠. 하락이 되면은 이제 달러화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되죠. 미국에서 이제 달러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달러화 가치가 이제 낮아짐으로 이제 원화가 이제 평가 절상 요인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이제 원화가 가만히 있는데 달러화가 낮아지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원화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주가 하락을 갖다가 했을 때 작년부터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축소를 갖다가 한다.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이제 건데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축소하는 것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이 하락 내지는 이제 폭락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풀었던 돈을 갖다가 축소를 하느냐 하면은 가장 큰 게 이제 물가죠. 돈을 갖다가 이제 그 한 시장 내에 계속해서 풀어진 상태로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그 돈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 물가를 갖다가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언젠가는 이제 그 다시 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한국은행 금고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이 풀린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한다고 할 때, 달러량이 이제, 그러니까 시중에 풀렸던 이제 달러의 어떤 공급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때,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돈의 가격, 달러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투자 축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돈 자체가 이제 그 줄어들게 되므로,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달러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이제 통화는 다 이제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나타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미국이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하고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우려 때문에 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원화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어떤 그 일련의 어떤 그 현상들을 요런 어떤 틀에다가 이론적 틀에다가 이제 넣어서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앞에 그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런 어떤 그 환율과 관계되는 그리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요인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내 문제를 갖다 제외한 대외적인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갖다 다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뭐 수출이 잘 된다. 그럼 이제 왜 이제 수출이 잘 됐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잘 돼가지고 달러가 이제 많이 들게 되면 이거 이제 원화 절상 압력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그 설명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느 그 책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환율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이제 평가절하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어떤 이제 그 자칭 전문가가 이제 그 막 그 부동산 전문가죠. 막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다른 얘기, 그러니까 틀린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이 명제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인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갖다 하는 게 완전 자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자유화가. 그래서 이제 평가가 절하가 되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이 이제 낮아진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른다라고 이제, 라는 이제 설명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갖다가 중간에 이제 거쳐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계를 갖다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제 뭐 다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은 설사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설명력 혹은 이제 설득력이 이제 굉장히 약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먹었다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은 이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이 정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걸쳐서 말씀드린, 환율에 대한 지식만, 특히 오늘 말씀드린 어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도, 어떤 주가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 해외하고 우리나라,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접하실 때 이해를 갖다가 하시기가 이제 훨씬 편해지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잘 이해가 이제 안 갔다라고 이제 하신다면은 제 이제 비디오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제 카페에 이제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두세 번 정도 다시 들어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 시간에는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엘리엇 다른 이제 뭐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사용을 갖다가 안 합니다. 사용을 갖다가 안 하는 이유는 괜히 있어봐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이제 오르는 사인하고 하나는 내리는 사인이고 났을 때 오히려 더 이제 헷갈리니까 아예 이제 안 봅니다만은 요 엘리엇 파동은 제가 이제 수시로 체크를 갖다 합니다. 이제 팩트체크하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제가 쭉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30년대 이제 공황이 29년도에 이제 1929년도에 일어나서 한참 이제 진행이 되던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중에 미국의 이제 철도 회사 직원이었던 이제 엘리엇이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철도 보수 작업을 갖다 하다가 회계 부서로 이제 옮기겠다 해서 이제 회계 어떤 자료를 갖다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하던 중에 이제 주가 변동에 이제 일정의 이제 패턴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다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이제 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연구들을 갖다 하고 또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발견을 갖다 해내고 이제 하는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 엘리엇은 또 독특하게 자신의 이론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갖다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갖다 세워서 주가를 예측하고 또 이에 따라서 매매를 갖다 하게 됩니다. 또 해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이익을 갖다가 이제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파동의 원리. 이제 원 제목은 이제 The Principle of Wave라는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이제 내게 되죠. 책을 갖다가 이제 내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여곡절을 갖다가 이제 겪습니다만은 이제 그 LU 파동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기본 형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주가의 흐름은 이제 크게 상승과 하락이 있다. 그리고 상승은 5파로 이루어진다. 1파 상승파 충격파, 2파 조정파, 3파 상승파, 4파 조정파, 5파 그 다음에 이제 하락파, A파, 조정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C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까지 이제 그 있던 어떤 자료들을 갖다 가지고 이제 발견을 갖다 해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이다 하는 이제 그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이제 얘기를 갖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파동의 원리라는 거에서 이제 쓰게 되죠.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이제 그 사이클을 이제 만들면서 진행을 하고 하는데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갖다 하게 되죠. 요 이제 그 4파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요 4파는 요 2파의 어떤 그 변곡점을 갖다가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B파의 이제 그 변곡점은 A파 이상을 갖다 올라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 B파의 어떤 변곡점이 그 A파의 어떤 하락의 시작보다도 더 높게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파가 아니고 그 상승지 조정파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갖다가 많이 이제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이 엘리엇이 이제 이 엘리엇 파동을 갖다가 이제 그 연구를 갖다 시작한 게 이제 52살인가 이제 3살인가 이랬는데 또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아까 그 책을 갖다가 쓰고 난 다음에 피보나치 이제 수열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돼서 피보나치 수열이죠. 피보나치 수열을 갖다가 알게 돼서 이제 그 이 엘리엇 파동에 이제 적용을 갖다가 이제 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순열이 1, 2, 3, 5, 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3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두 수를 갖다가 더해서 뒷수가 만들어진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자체보다도 이제 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뒷수로 앞에 수를 갖다가 이제 나누게 되면은 1.66이 나오게 되고 두 칸 앞에 있는 수를 갖다 나누게 되면 1.33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도 이제 뭐 33%, 뭐 66%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넣어서 주가는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뭐 이제 전부 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수치에 너무 이렇게 연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안 맞다는 얘기죠. 어떤 이런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이제 자연 현상에 적용이 되고 그걸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어떤 주가의 움직임까지 다 이걸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마 조금 더 무리였던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그 피보나치 이제 수율을 갖다 적용해서 이렇게 다 그 주가 변동의 이제 폭까지 이제 그 예측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제가 그 동영상이나 어떤 뭐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얼핏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거에 이제 따라서 이제 그 강의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좀 너무 이렇게 이대로 되면은 좋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보나치 수열까지
그 현재의 주가에 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 큰 유용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엇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요 형태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할 때도 이게 어느 나라나 어느 시점이나 이제 다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엇 자체도 많은 예외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갖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학문적으로 내지는 이제 꼭 학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법칙이다, 룰이다, 그 프린시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때는 최소한 90% 내지 95%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 뭐 떨어진다 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지구 안에서는 이제 절대불변의 이제 진리이자 법칙이죠. 그러니까는 많은 예외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걸 갖다 적용을 했을 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때도 있고 안 맞는 때도 있다 하는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한 10년간의 다우 지수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2003년부터 이제 그 한 사이클 2003년부터 2008년 말까지 이제 한 6년간에 걸쳐서 6년간에 걸쳐서 이제 한 사이클이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2008년에 이제 서프라임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경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큰 불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가 변동상으로는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의 이제 하락 시파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어떤 주가를 갖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0.33이 떨어지고 0.66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얘기는 제외하고 어떤 모양상으로 봐서는 코스피 지수나 다우 지수나 이제 거의 완벽한 이제 엘리엇 파동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보도록 하죠. 요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상승 1파로 볼 수 있죠.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억지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걸 갖다가 무슨 뭐 30% 떨어지고 뭐 이거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간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어떤 엘리엇 파동의 이제 형태를 갖다 나타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하게 엘리엇 파동이 적용이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제 어땠느냐? 요 지금 이제 두껍게 나타낸 선이 20주선입니다. 20주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단타로 하는 이제 사람들은 뭐 5분봉 무슨 뭐 10분봉에도 이렇게 무슨 엘리엇 파동을 갖다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갖다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제 경강부회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 합니다. 어쨌든 이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물론 이건 이제 코스피 200입니다만은 코스피를 갖다 가지고 이제 봤을 때도 이 어떤 엘리엇 파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게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이제 한 사이클을 갖다가 그리고 이 사이클이 어떤 엘리엇이 얘기한 파동에 이제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 있죠. 제가 이제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것을 갖다가 많이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엇 파동에 이제 항상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어떤 뭐 짧은 거는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이 짧은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길다고 하는 것도 큰 흐름 자체를 갖다가 이 맥락을 갖다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2009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말에 이제 이 한 사이클이 끝나고 2009년 3월부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한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대로 하게 되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이제 그 2011년 8월에 이제 폭락을 갖다가 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게 이제 최고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그리고 지금 이제 요렇게 해서 계속 지금 한 몇 년간, 한 3년 정도 지금 횡보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쭉 크게 한번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때도 제가 조금 이제 뭐 실수라면 실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갈 걸로 이제 생각을 갖다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횡보를 갖다가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제 폭락이 이제 요때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를 갖다 한 반면에 미국은 이제 굳세게 이제 올랐죠. 힘차게. 그리고 줄기차게 이제 올랐습니다. 지난달까지도 이제 계속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제 17,350까지 가서 이제 최고점을 갖다가 연일 이제 경신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갖다가 엘리오 파동을 갖다 적용시켜서 이제 보면은 1파, 2파, 3파, 4파, 이제 5파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올랐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왜 이제 저는 이제 주의 깊게, 그리고 이제 자주 이렇게 이제 보느냐 하면은, 요 형태,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제 폭락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이제 폭락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이제 폭락을 갖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유럽, 미국하고 이제 같이 떨어지죠. 어저께 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미국, 유럽이 이제 같이 이제 폭락을 갖다 하다가 이제 폭락을 갖다 이제 진정이 되고 이제 약간 이제 진정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요런 이제 형태를 갖다가 지금 이제 끝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엘리오 파동을 갖다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 역시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대부분 경우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폭락을 갖다가 다 이렇게, 특히 어떤 큰 변곡점일 때 한 번에 이제 폭락을 갖다가 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이 웨이브를 갖다가 크게 한 3번 정도 이제 봉우를 갖다가 만들면서 이게 이제 헤드 앤 숄더 형태를 갖다 만든 다음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제 1차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제 틀릴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약간의 이제 횡보를 갖다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갖다 하는 거죠. 결국 뭐 저기 크게 헤드앤숄더를 갖다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횡보를 갖다 하거나 결국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마찬가지냐 하면은 그 이제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간에 어떤 이평선들이 이제 그 모여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게 헤드앤숄더를 갖다 거치면서 그 이평선들이 이제 그 퍼졌던 이평선들이 발산이 됐던 이평선들이 다시 이제 모으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의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평선들의 수렴과 발산의 이제 과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쭉 가다가 한두 번 정도 이제 웨이브를 갖다 그린 다음에 다시 내렸다가 이제 이게 이제 하락 A파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정도 이제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죠, 예외. 그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 이제 횡보를 갖다 한다고 하는 것은 예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하게 된다면은 또 한 번의 지난번 사이클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이제 완벽한 엘리오 파동 형태가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리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투자를 갖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형태가 무슨 3.33, 1.66, 1.66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형태가 이쯤 왔으면은 이제 폭락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갖다가 하락파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맞다면은 이거는 이제 대비를 갖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물 옵션을 하는 이제 투자자들 같으면은 이 하락 쪽으로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 사인은 나타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오를 때는 그런 어떤 하락 사인을 갖다 분명히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오르게 되죠. 요것도 이제 따로 이제 장을 갖다 마련해서 이제 제가 보는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0주선 위에 이제 5주선이 분명하게 이제 이 상승을 갖다 하고 있을 때는 하락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헤드앤숄더나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이평선을 갖다가 모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친 다음에 하락이 시작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한 1년간에 걸친 이제 큰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갖다가 한다. 그리고 그 대비를 갖다가 하는 어떤 방법이 이제 엘리오 파동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엘리오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지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비중이 이제 너무 크죠. 근데 보조 지표가 아니라 이제 큰 흐름을 갖다 보는 건데, 이 작은 이제 단기로 이제 단타를 하는 이제 3분봉, 5분봉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볼 수가 없죠. 볼 필요도 없고요. 물론 이제 전혀 안 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떤 차원이 이제 굉장히 틀린 겁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가 와 있으면은 하락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졌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무리를 갖다가 하면서는 항상 그 젊은 이제 분들, 젊은이들한테 이제 어떤 부탁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그 말씀을 갖다 좀 이제 드리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되지 않고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이게 항상 또 생각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 여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게 그 IBM의 그 모토죠, 모토. 이건 이제 슬로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옛날 60년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초에 그 IBM 이제 한국 IBM에 이제 가서 친구들 갖다 만나보면은 항상 책상마다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항상 생각을 갖다 해야 되죠. 최근에 뭡니까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만든 그 애플은 싱크에서 조금 더 더해서 이제 싱크 디퍼런트라고 이제 하는 거죠.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을 갖다 해서 항상 그 남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 살아라. 다르게 이제 행동을 해라. 그렇다고 뭐 너무 이제 모양이 있는 어떤 멋이나 이런 걸로 이제 튄다 뭐 이런 이제 뜻은 아니고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자기 혼자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이제 그 주위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친구들 같으면은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지만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취업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뭐 기타 뭐 청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전 세대들도 다 겪었던 문제들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문제는 또 이제 불황으로 오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어느 나라를 갖다 가더라도 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경제 문제, 취업 문제로 이제 다 이제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이 아무리 이제 어렵고 힘들고 이제 하더라도 자기 주변을 갖다가 이제 잘 이제 살펴보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이제 인터넷 인터넷 이제 방송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제 맞는 그걸 갖다가 한번 이제 출혈을 갖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혹은 뭐 이 길이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걸 갖다가 선배들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멘토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멘토가 되기 전에 한번 이제 그 가서 만나보고 내가 이런 걸 갖다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의사를 갖다가 이제 그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도와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안 되는 일을 갖다 억지로 하면은 이제 뭐 소득 없이 시간만 흐른다고 이제 그 써놨습니다만은 아직 젊은 분들은 이것저것 한번 이제 부딪혀 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면서 남들 생각도 알고 자기 자신도 이제 새롭게 발견을 갖다 하면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전 세대들이 이제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제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하에서 이제 그 살 수 있는 거니까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갖다 가지시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살아주기를 이렇게 저는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 동안 이제 잘 그 투자하시고 잘 생활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